안녕하세요. YCN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용길의 물상법 진행을 맡은 함현민입니다. 오늘도 물상론의 해석 방법에 대해 계속 알아보실 텐데요. 명리 실력을 하늘 높이 올라가게 해줄 김용길 선생님을 모시고 머리가 좋은 명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쉽고 재미있게 머리가 좋은 명조라는 제목으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술, 신미, 경술, 이모. 그렇죠? 갑술, 신미, 경술, 이모. 오행은 다 있네요. 자, 경금이죠. 예. 경금인데 신금도 있네요. 그래서 예. 경금이니까 제가 칼과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예. 칼은 재단하고 베는 역할을 한다. 그렇죠? 예. 근데 경금이니까 칼 중에서도 큰 칼이에요. 큰 칼은 큰 나무를 벨 수 있죠? 예. 네. 큰 나무는 큰 재물이죠. 예. 그럼 큰 재물을 움직이며 살아가게 된다. 자, 맨날 하는 얘기지만 칼은 자루가 있을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예. 그렇죠? 예. 자루가 없는 칼을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해요? 본인이 상처를 입을 수 있죠. 예. 그다음에 칼은 만들 때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왔으므로 더 이상 불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렇죠? 예. 불을 가까이 하면 칼날이 무뎌진다. 자, 이런 아주 기본적인 거를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머릿속에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머릿속에 그거를 염두에 두면서 이 명조를 보면 이해가 편하겠어요. 예. 자, 여기 볼 것 같으면 신금에서 오는 병화는 여기 임수에 아름답게 떠요. 예. 그렇죠? 예. 신금에서 오는 병화는 여기 아름답게 뜬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이 병화는 인호술의 병화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예. 인호술의 병화니까 인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인호술 하려면 예. 인목은 간목을 의미하죠. 예.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공부에 대한 결실이 아름답다. 예. 그래서 머리가 좋은 명조예요. 예. 이 임수의 병화 아름답게 뜨면 경금을 빛내줘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병화의 정체를 보면 지지가 인호술이에요. 예. 인호술. 그렇죠? 예. 인호술 한다는 얘기 이제 간목 있잖아요. 예. 이 간목의 뿔이 인이 인호술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목은 교육 공부를 의미하죠. 예. 그래서 이 아름다움은 이 여기에 대한 아름다움이에요. 예. 목은 자기 결실이에요. 예. 칼자루예요. 예. 네, 그래서 자기 결실, 공부 거기에 대한 아름다움이다. 그래서 머리가 좋은 명조다. 제가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예. 자, 임수가 지지로 토가 지금 술토, 미토, 술토가 있죠. 예. 제방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임수가 제방 있다는 얘기는 안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임수는 우리가 보통 예. 자, 오행 중에서 수는 기억력을 의미해요. 예. 일반적으로. 예. 자, 기억력이 좋다는 얘기고 예. 그다음에 경금은 비견, 신금이 있어도 이겨요. 예. 큰 칼이니까 작은 칼을 이길 수 있죠? 예. 그러니까 비견을 이기면서 예. 그다음에 신금에서 끌어온 병화가 여기 임수에 아름답게 뜬다 그랬잖아요. 예. 임수를 제가 기억력이라고 그랬어요. 기억력. 예. 기억력. 그러면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신금에서 끌어온 병화는 이 임수에 아름답게 뜨죠? 그럼 내 예. 거예요. 예. 병화는 화는 뭐냐면 이해력이라고 설명할게요. 제가. 예. 이해력. 예. 그러면 기억력과 이해력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예. 비견을 이겨먹었고요. 예. 그러니까 머리가 좋죠. 음. 뭐에 대한 머리? 공부 머리가 좋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네. 이 모든 것이 원국에서 인호술 할 때 천간의 간목은 자기 칼자루잖아요. 예. 칼자루 뿔이 인목이 작용한 거예요. 자, 이걸 이제 다 이해를 하셨으면 의학, 생명공학과 인연 맺은 후에 교육에 종사할 경우 일생이 편하네요. 예. 자, 숙살직권이 금이 물에서 놀면 숙살직권이죠. 예. 금이 물에서 노니까 임수에서. 예. 그 다음에 큰 칼, 작은 칼이 있죠. 예. 동시에 지니고 있는 거예요. 예. 칼을 우리가 메스라고 볼게요. 예. 근데 칼자루가 있잖아요. 예. 그렇죠? 이 칼자루 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목이랑 칼자루 위에서 예. 모든 것이 임수의 병화 아름답게 떴다고 했잖아요. 결실이.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주가 의학 생명공학과 인연 맺은 후에 그 의학 생명공학은 숙살직권이에요. 죽이고 살리는 권한이에요. 예. 그 얘기는 이 금이 물에서 잘 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 후에 교육과 만약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사가 되더라도 대학병원 의사예요. 그러면서 강의하는 의사. 이렇게 됐을 때 더욱더 결실이 커지는 거죠. 예. 병화는 사회적인 자기한테 명예죠. 네. 그런데 원래 이런 사주는 국적과 전공이 둘이고 대학을 2번 다니며 하는 일도 둘인 명주예요.
그래서 외국과 인연 맺거나 외국 국적을 지니거나 외국과 인연 맺으면 굉장히 더 좋은 사주예요. 이런 사주는 100% 대학을 2번 다녀요. 무슨 말씀이냐면 요 간목이 뿌리 인목이 인호수를 하잖아요. 술토가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인호수를 2번 이상 해요. 그래서 대학도 2번 이상 다닐 수 있어요. 단 그럼 해외학 인연이 가면 더 좋다고 그랬잖아요. 24세까지는 요 계유대운을 말해요. 24세 계유대운까지는 원국은 원래 해외 인연 맺으면 좋은데 계유대운까지는 해외 인연 맺지 않는 게 좋아요. 계유라는 것은 원국에 약한 물이 왔죠. 금생수 받는 물이 왔잖아요. 이럴 때는 뭐 굳이 갈 필요 없어요. 이럴 때는. 근데 그래서 조심할 게 있어요. 제가 의학, 생명공학 이런 거 좋다고 그랬잖아요. 전자적인 컴퓨터에 관한 상황을 하면 안 돼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아까 신금에서 병화를 끌어갖고 와서 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아름답게 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전자전기 컴퓨터에 관한 상황과 인연을 맺어버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요 행위를 못하게 만들어요. 이게 조금 설명하자면 좀 어려운데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원래는 신금에서 병화가 와서 임수에 아름답게 떠갖고 제가 말한 여태까지 말씀드린 설명들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전자전기 컴퓨터와 인연을 맺잖아요. 그러면 이 행위를 못하게 방해를 해버려요. 되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설명이 가능한데 좀 어려워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해외라 하더라도 중국하고는 인연이 없어요. 중국하고는 인연이 없는 게 중국의 대명사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토라고 볼게요. 땅이 넓잖아요. 그러면 토생금을 본인만 받는 게 아니라 비견도 받아요. 비견이 먼저 받죠. 앞에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국하고는 별 인연이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라 하더라도 무조건 아무데나 다 가는 게 아니고 본인하고 명주하고 인연이 있는 그런 나라들이 따로 있고 꼭 가서는 안 될 나라도 있고 그래요. 자, 임신대운에는 지금 이제 13세니까 임신대운을 볼게요. 본인에게 필요한 수해운이 왔죠. 임수가 왔죠. 그래서 수생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한테 필요한 수해운이 임신대운이 제대로 왔잖아요. 그럼 수생목을 하잖아요. 이런 사주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업 성취도가 높아져요. 이럴 때는. 자, 계유대운은 이제 계유대운이죠. 그러면 말을 할수록 명예가 빛나요. 무슨 말씀이냐면 요 계유대운에 사회축을 하면 할수록 계수가 더 샘솟죠. 더구나 요 사회축할 때 사화가 따라와야 안 따라와요? 따라오죠. 말을 하면 사화가 따라오는 거예요. 말을 할수록 계수가 더 생을 받고 명예가 빛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럼 계유대운이 좋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아까 24세까지 해외 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원래는 명조가 해외 인연 있는 사주인데 이때까지는 해외 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본인이 원하는 대학으로 지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왜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생목을 계속하고 있다고. 요 임신 계유가. 그래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업 성취도 높다.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다. 다만 고등학교 갈 때 잘 보세요. 고등학교 갈 때 원래 해하고 인연이 깊은 사주인데 해를 제가 요 대원은 안 가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다만 고등학교 갈 때는 특목고 같은 데 가는 게 좋아요. 특수한 학교로. 그러니까 해외 안 가니까 특목고를 가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더구나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임신대원과 계유대원에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업 성취도 높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본인이 원하는 고등학교는 얼마든지 갈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갑술대원은 이때는 이제 해외 인연 맺고 살아가는 시기예요. 본인이 배우고 있긴 학문을 통하여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이 갑목이라는 것은 본인의 칼자루죠. 갑목은 공부죠. 본인이 익히고 배우고 있긴 학문인데 자, 국가 자리가 갑갑해졌어요. 국가 자리가. 그렇죠? 국가 자리 갑술인데 대운에서 또 뭐가 왔어요? 갑술이 왔죠. 그래서 국가 자리가 갑갑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원국에 술이 2개인데 술이 또 하나 더 왔어요. 그러면 천간이로는 국가 자리가 갑갑해지고 지지로는 술토가 3개나 됐죠.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설명할 때 갑목이 뿌리 인이 인호수를 하는데 이건 원국에 2번인데 여러 번 한다고 하는데 하나 더 왔어요. 더 복잡해졌죠. 이럴 때는 해외와 인연 맺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해외와 왜 인연 맺으면 좋으냐? 해외 가면 갑갑이 풀어져요. 그 다음에 술술해가지고 술술이 3개 해가지고 인술이 됐다는 것이 안정화가 돼요. 그래서 해외와 인연 맺으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의뢰대운은 이때도 교육과 인연 맺을 경우 능력을 발휘하고 재물을 모을 수 있어요.
의례대운에 이제 보면은 요 해묘미로 해가지고 해묘미를 하죠. 예. 해묘미에서 을목이 강해져요. 예. 그죠? 을목은 간목을 보면 타요. 예. 본인한테 재물이 되죠. 그래서 재물을 모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설명할 때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숙살직권을 쓰는 그렇죠? 예. 의학, 생명공학 뭐 이렇게 말씀드렸죠. 예. 그런 것과 인연 맺은 후에 교육에 종사하면 능력 발휘하는 사주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지금 대원에서 계속해서 교육에 관한 설명이 나오고 있어요. 예. 자, 병자대운은 조직의 장이대로 살아가는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자, 시청자 여러분 여기를 잘 보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요 비견 신금이 병화를 끌어갖고 오면 이것이 임수에 아름답게 뜬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이 병자대운에 이제 이루어졌어요. 병자대운이 이루어져 가지고 병화는 경금을 녹이는 게 아니라 임수에 떠 있으면 아름답게 빛내준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큰 조직의 장이 되어 살아가는 시기다. 그다음에 이제 그 병화가 아름답게 떴죠. 자, 그다음에 정축대운은 또 병자대운의 조직이 장이 되는데 왜냐하면 병화는 우리가 장을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조직이 장이 되는데 정축대운 역시 큰 조직이 장이 돼요. 또 이번에는 정축대운은 제가 사회축 한다고 그랬죠. 아까 예. 사회축하는 게 말하는 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정인목으로 보면은 정축대운에 정인목을 해요. 정인목을 예. 그러면 정인목을 한다는 얘기는 목은 본인한테 재물이죠. 예. 결실이죠. 결과죠. 예. 그럼 정화란 명예가 결실이 된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죠. 명예가 죄로 바뀌었으니까 결실로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이 정축대운에는 큰 조직의 장이 되고 명예가 재물이 되고 또 그 다음에 축이 왔지 않습니까? 축이 사회축을 한다는 얘기는 여기에 있는 간목이 뿌리를 튼튼히 내린다는 얘기예요. 간목은 본인의 칼자루예요. 예. 칼자루고 재물이에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이렇게 해도 큰 결실이고 정인목을 해도 명예가 재가 되니까 큰 결실이 되고 그래서 큰 명예와 결실이 될 때가 언제다? 정축이다. 그래서 병자대운에는 조직의 장이 되면 정축대운에는 큰 조직의 더 큰 조직의 장이 되고 명예와 재물이 높은 시기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자, 사주가 이제 이렇게 설명하니까 좀 사주가 굉장히 뭐라고 할까 좋아 보이네요. 또 원래 좋은 사주예요. 비견을 이겨 먹었잖아요. 원국에서. 비견을 이긴다는 것은 사회 나서 경쟁할 때 본인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국의 비견을 이기냐 못이냐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제 무인대운이 되면 전원생활을 하거나 해외에 살아가게 된다. 여러 건축물을 지니고 살아가게 돼요. 자, 임목이 왔죠. 그건 임목이랑 간목이고 그다음에 이제 임목이 왔잖아요. 그러면 무인대운에 요 임목은 요 간목이 뿌리죠. 그다음에 무토에서는 개수가 오잖아요. 그 개수뿌리 해수가 여기 자라요. 그래서 또 해매미가 될 수 있어요. 해매미가 돼요. 그러면 그것도 역시 본인한테 결실이죠. 근데 목이나 해매미 을목이나 다 건축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건축물을 지니고 살아가요. 그런데 이제 그 임목이 여기도 작용하고 연에도 작용하고 그다음에 요 술에서도 작용하면 인옷을 두 번 하면 잘못하면 병화가 두 번 뜰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는 해와 인연 맺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대운이 보니까 처음부터 지금 끝에까지 그렇죠? 요 임신 대운, 계축 대운이 뭐라고 그랬어요? 본인한테 그 학년이 올라갈수록 하우성치도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갑술, 을에 전부 다 본인한테 뭐가 되죠? 재가 되죠. 결실이 되죠. 그다음에 병정 본인한테 큰 명예가 되죠. 명예가 재물이 되죠. 대운이 굉장히 잘 빠졌어요. 네, 본인이 필요하고 딱 원하는 대로 대운이 잘 흘렀어요. 그게 굉장히 좋은 사주예요. 자, 본인은 칼과 같다. 큰 칼이다. 그렇죠? 그런데 뭐예요? 작은 칼도 하나 더 지니고 있죠. 신금. 칼의 자루가 튼튼하지만 24세까지는 그러니까는 요 갑술 대운부터는 칼이 두 개니까 칼자루도 두 개가 됐잖아요. 을해도 칼자루가 두 개가 됐죠. 그러나 그 전까지는 칼자루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주가 25세부터는 각각의 칼에 자료가 생기므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요.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숙살직권 지니고 있다고 그랬어요. 금이 물에서 논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의학, 생명화 또는 법, 금융경영, 경제라고 설명했어요. 경신금이 지금 임시에서 놀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제가 뭐를 하라고 그랬죠? 매스라고 설명했죠, 아까. 그래서 의학, 생명학과 인연 맺어서, 그러니까 의학, 생명학, 의사가 돼서
예. 교육에 종사할 게 인생이 편안하다고 그랬죠. 예. 그 의사도 어떤 의사? 대학병원의 의사, 또 강의하는 의사가 되면 굉장히 좋다 이럴 수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이 칼이라는 것이 보시면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경신금 칼이 물에서 놀아요. 숙살직권 있어요. 숙살직권이라는 것은 죽이고 살리는 아주 엄혹한 권한이에요. 숙살직권은. 자, 근데 이것이 경신금이 간목을 신자진물로 키울 수도 있고, 맞죠? 경금의 뿌리 신금으로. 또 천간 신금에서 끄는 병화로 꽃도 피울 수 있죠. 더구나 잘못하면 또 자를 수도 있죠. 그래 간목은 목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을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어요? 숙살직권이 있다 이렇게 설명드렸죠. 네, 숙살직권이 있다. 그래서 의학 생명공학과 인연 맺어서 나중에 교육에 종사할 경우 인연이 편안하다 이렇게 설명드렸고 45세 이후에 병자대운부터 큰 조직의 장이 되고 명예가 왔죠. 그 다음에 정축대운엔 더 큰 조직의 장이 된다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 사주는 다 좋은데 또 잘 보세요. 배우자 자리에서 인호술 인목이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따라오죠. 인목이. 인호술로. 인목은 이 간목이 뿌리죠. 간목은 본인의 칼자루예요. 재물이에요. 배우자에 의해서도 재물이 높아지는 명주예요. 아니 본인 그 사주 자체가 재물과 명예가 오고 대운에서도 명예가 오는데 명예와 재물이 줄줄이 오는데 이 배우자 자리 자체에서도 재물이 높아지는 명주예요. 다시 말해서 배우자에 의해서도 재산을 높일 수 있다. 자, 그냥 이제 배우자가 나왔으니까 이 사주는 연상이 인연이에요. 연상이. 누가 뭐라고 그래도 이 경금의 칼자루는 간목이잖아요. 이것이 우위에 있죠. 자기보다. 월하고 연에 있잖아요. 그래서 연상이에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날수록 좋은 연상이 인연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연상 인연이다. 그래서 이런 사주 보고 뭐라고 그래요? 연상과 인연 맺으면 큰 부를 지니고 연하와 인연을 맺으면 작은 부를 지니고 살아간다. 자, 그러면 연상은 왜 재물이 크고 연하는 왜 재물이 작은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시청자 여러분 이걸 보시면 여기가 연상이라는 거 이제 다 이해를 했어요. 그렇죠? 간목이 칼자루고 재물이에요. 자, 간목이 뿌리 인목이 인호수를 여기서 했죠. 연에서. 저 시에도 인호수를 해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재물이는 간목이 뿌리 인목이 영과 시에까지 작용을 해요. 거기만 작용하나요? 일에도 작용하죠. 그러니까 길게 작용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연하랑 인연을 맺잖아요. 연하랑 인연을 맺으면 간목이 여기서 간목이 뿌리 인목이 여기만 작용해요. 시에서만. 그러면 이 연에서 작용 안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재물이 작아요. 그래서 연상과 인연을 맺으면 큰 부를 지니고 살고 연하와 인연을 맺으면 작은 부를 지니고 살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연상은 생활과 직업을 불문하고 인연이에요. 연상은 특히 예술계통을 전공하여 해외 유학 후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이 가장 좋은 인연이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술계통을 전공한다는 얘기는 인호술이 잘 되고 인호술 배우자 자리에서 인호술이 잘 되고 임수의 병화가 아름답게 뜬다 이 얘기예요 지금. 네. 자, 그 다음에 교육에 종사한다는 얘기는 교육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로 가르치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육에 종사한다는 얘기는 사유축이 잘 되는 거예요. 사유축이 잘 된다는 얘기는 이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자갈이라고 그랬죠. 자갈은 뭐라? 간목이라는 칼자루 재물이 뿌리를 튼튼 내린다 그랬죠. 그래서 예술에 종사하거나 전공화해서 그 다음에 이 술술이 두 개잖아요. 해외와 관련이 있다고 그랬어요. 해외 유학 후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 사유축. 그래서 예술을 전공해서 해외 유학 후 교육에 종사하는 여자가 가장 좋은 인연이다. 뭐 때문에? 재물 때문에.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다 좋은 것만 아니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연상의 여자가 큰 재물을 지니고 살 수 있고 연상의 여자가 결혼하면 그다음에 그 여자가 예술을 전공하고 해외 유학한 후 교육에 종사하는 여자면 그 재물이 더 커져요. 다만 조심할 사항은 송시성을 지닌 여자와는 인연이 아니에요. 송시성을 지닌 여자와 인연을 맺잖아요. 그러면 재물이 모아지지 않아요. 제가 여기에 인목이 따라온다고 그랬어요? 안 따라온다고 그랬어요? 배우자 자리에. 따라온다고 그랬죠? 인목은
이 자기 그 재물이자 칼자루는 간목의 뿌리잖아요. 예. 근데 송씨라는 여자와 인연을 맺으면 이 인목이 굉장히 복잡해져요. 이거를 이제 선생님 왜 복잡해져요? 원래 인호수로 해야 되잖아요. 인호수를. 송씨는 한자로 쓰면 지지를 내려오면 인목이에요. 인목. 송씨는. 네. 이거 같아요. 이걸 복잡하게 만든다.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송씨 여자랑 인연을 맺으면 배우자 자리가 그 뭐라 그럴까 복잡해져요. 인목이란 재물이 따라오는 게 그래가지고 재물이 모아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송씨 여자는 인연이 아니에요. 자, 본인이 배우고 익힌 학문을 통해 가지고 재물을 모은다고 아까 설명드렸어요. 이 사주는 35세부터 의뢰대운에 해묘미로 을목이 왔죠. 그건 본인이 칼자루가 생기고 재물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왔고 병자대운이 되면 보세요. 의뢰대운에는 해묘미 을목이라는 재물, 병자대운에는 병신합을 해요. 이렇게. 그렇죠? 그런 간목이라는 칼자루가 갑자기 가까이 왔어요. 간목은 큰 재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주는 35세부터 의뢰대운부터 재물을 모으기 시작해서 병자대운 이후에 크게 재물을 모으는 명조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특히 병자대운은 병신합으로 비견을 딱 묶어놨어요. 그렇죠? 묶어놓고 본인이 큰 칼자루 재물을 찾아낸 형국이다. 그래서 의뢰대운부터 재물을 모으기 시작해서 병자대운에 크게 재물을 모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주는 재물이 굉장히 높은 명제인데 그럼 재물에 대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55세에서 74세 그러면 이제 이때도 재물을 번다고 그랬잖아요. 그 정축 무인 대운에 더 크게 재물을 모아요.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정축 대운에 정인목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명예가 재물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축이 사해축이 되면 간목이 뿌리를 튼튼 내린다고 그랬죠. 이 간목도 재물이라 설명드렸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무인대운에는 원래 칼자루 간목이잖아요. 간목이 뿌리 인목을 가지고 여태까지 재물을 논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찾아온 거예요. 와가지고 어떻게 된다? 재물 간목이 강해져 살아나요. 되살아나요. 이때는 나이를 먹었다 하더라도 이 재물 간목이 되살아나요. 그래가지고 의뢰대운부터 재물을 모으기 시작해서 병자대운에 크게 재물을 모으고 정축 무인대운까지 계속해서 재물을 모으는 명조다. 그럼 재물은 편안하겠어요? 안 편안하겠어요? 편안하죠? 예. 자, 그러면 살면서 자 보세요. 원국에 자기 재물이 저렇게 편안해요. 대운에서도 편안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살다가 재물과 명예를 선택해야 될 기로했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살다 보면 꼭 뭐라 그럴까 그 정치인들이나 뭐 이런 사람만 그럴 게 아니고 이런 사람 우리 일반인들도 뭐라 그럴까 살다 보면 재물과 명예를 어떤 걸 취해야 될까 기로에 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재물은 충분히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명예를 택하는 게 나아요. 관을. 왜냐하면 재물은 충분히 있는데 누가 뭐래도 앞에 비견이 있잖아요. 비견을 통제하려면 관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명예를 취하는 게 나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 임수 후에 인호술의 병화가 아름답게 뜬다고 그랬잖아요. 병화는 본인한테 명예로서 빛내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사주는 살면서 재물과 명예를 중에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 하는 기로에 서면 그냥 두말할 것도 없이 망설임도 없이 명예를 선택하면 만사가 편안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런 사주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병자 대운에 방송 언론에 본인의 이름이 오르내리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이제 의사를 하는데 대학병원 의사다 그런 방송이 막 나가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유명해지고 그것이 이 병자 대운이에요. 방송을 타고 유명해져요. 자, 화가 하나 있고, 그렇죠? 화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수가 또 하나밖에 없네요. 그 다음에 목도 하나죠. 네네네. 이런 사주는 건강을 논하면 간하고 심장계통 질환에 유의돼요. 그래서 함부로 보약이나 뭐 독하냐 몸에 좋다고 함부로 뭐 이것저것 먹으면 안 돼요.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고 약도 순하게 먹고 제대로 처방해서 먹어야 되고 술은 마셔도 되지만 술은 이 사주에서 술은 다 흡수가 돼요. 담배는 피우지 않는 게 좋고요. 바다 음식물과 뿌리식품이 좋고요. 소고기는 멀리 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운동은 등산이나 명상, 요가가 좋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평소 생활 습관으로 약한 목과 화기운을 어떻게 해준다? 보충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요. 56세 크게 아플 수 있어요. 이때 종합검진을 받는 게 좋은데 56세면 기사년이에요. 기사년. 정축대운에 보세요. 정축대운에 축토가 왔죠. 그럼 여기다 축토를 한번 써볼게요. 이게 지금 진축미 지금 가지고 있죠. 이렇게 인성이 토생금이니까 인성이 진축미로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기사년이 되잖아요. 그럼 천간이로 기토가 왔지만 인성이 토가 왔지만 역시 각기압으로 사라지는 형국이죠. 천간이로 기사년에 기토라는 인성이 왔는데 이것은 각기압으로 사라지는 형국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지로 요 사가 와가지고 아까 제가 대운에서 축토가 와서 진축미로 흔들린다고 그랬잖아요. 사가 와서 사의 축이 안 돼요. 흔들렸기 때문에 사의 축이 안 돼요. 그러면 인성이 토가 진축미로 계속해서 흔들려요. 더더욱 흔들려요. 그래서 56세 기사년에 크게 아플 수 있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좋지만 또 조심해야 될 게 있죠. 아까 병자대운의 조직이 장이 되고 다 좋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 원국을 보면 배우자 자리가 인호술이죠. 지금 배우자 자리가. 그런데 병자대운에 자수가 왔어요. 자수가 가만히 있겠어요? 와가지고 배우자 자리하고 좌우충을 하겠어요. 좌우충을 하죠. 그렇죠. 그러면 더구나 병화가 떴죠. 병화가 좋을 때는 본인한테 명예지만 병화가 안 좋을 때는 법적인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제가 부부 인연을 소중히고 살아가면 만사 편안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 대운에. 자, 이런 명조는 특수한 시험하고도 인연이 깊어요. 특수한 시험이라는 게 뭐냐면 국가 시험을 말하죠. 공직이나 공무원 보는 이제 공무원이 되는 시험을 우리가 특수한 시험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국가 자리부터 인호술을 해요. 그렇죠? 이 인호술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목이라는 것은 간목의 뿌리예요. 간목은 본인한테 재물이 되고 그렇죠? 또 결실이 되죠. 그렇죠? 그것이 인호술을 하니까 인호술을 시에서 인호술 해가지고 병화 아름답게 떠요. 병화는 본인한테 관이죠. 그래서 이게 자격증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특수한 시험과 인연 맺을 기회가 생기면 맺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명예가 굉장히 높아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좀 조심해야 될 사항이 있죠. 당시 13세 학생이잖아요. 학생인데가 2006, 2007년이 거듭 나오는데 2006, 2007년이 병술 정해년이에요. 병술 정해년. 이제 학생이잖아요. 13살 언제 어린 학생이잖아요. 어린 애잖아요. 이럴 때 지나치게 컴퓨터에 집중하지 않는 게 좋아요. 컴퓨터에 머리계통 질환에 조심해야 돼요. 병술 정해년에 임신대운에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임신대운에 신자진에서 임수 후에 병화가 아름답게 뜬다고 그랬어요. 제가 아름답게 뜨게 되는데 병술년이 됐어요. 병술년. 그럼 병화가 지금 병이 되는 거랑 똑같은 게 나타나요. 그러면 이 병화가 어디에 뜰지는 몰라요. 정신적인 혼란이 와요. 정해년에는 병정 갈등을 해요. 또 그러면 정신적으로 쌍병으로 얻어지거나 병정 갈등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다 정신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요것이 컴퓨터에 너무 집중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죠? 그러면 이런 일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병술 정해년에 술토에는 뭐가 따라온다? 인목이 따라오고 정해년에는 해수가 왔죠? 인신사회를 해요. 그래서 지지 전체가 흔들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의할 사항이 뭐냐면 병술 정해년에 지나치게 컴퓨터에 집중하지 않는 게 좋다. 만약에 집중하다 보면 머리계통 질환에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머리 좋은 건 부모님 덕이기도 하니까 부모님한테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는데요. 시청자분들도 자신이 갖고 있는 환경과 삶의 방향을 살피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